그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유난히 조심스러웠다. 어머님, 저 오늘 동창회 있어요.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그 뒤에 붙은 침묵이 길었다. 중학교 동창들이래요. 계속 나오라고 해서요. 누가 묻지 않아도 이유부터 말하는 아이였다. 그래. 나는 짧게 대답했다. 다녀와도 된다는 뜻과 마음 다치지 말라는 뜻을 함께 담아서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다가 조금 달라진 얼굴로 나왔다. 꾸몄다기보다 자기를 숨기려 애쓴 얼굴이었다. 어때요? 괜찮네.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괜히 상처받고 오는 날이 될 것 같았다. 문이 닫히고 집은 금세 조용해졌다. 아들은 출근했고 나는 혼자 남았다. 동창회라는 말이 자꾸 귓가에 남았다. 동창회는 사람의 인생을 줄 세우는 자리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항상 집안 이야기가 놓인다. 밤이 됐고 현관문 여는 소리가 났다. 다녀왔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았다. 현관에 서 있는 며느리를 보는 순간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구두도 벗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왜 그래? 내가 다가가자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갰다. 어머님. 그 말과 함께 그 아이는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울음 앞에서는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한참 뒤 며느리가 말했다. 저 웃고 있었어요. 다들 웃고 있어서 저도 웃고 있었는데 그 애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웃고 있다는 걸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처음엔 반가웠다고 했다. 사진도 찍고 옛날 얘기도 했다고. 그러다 이야기가 바뀌었다. 남편 얘기, 집 얘기. 저는 아무 말도 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말했다. 결혼 잘했겠다. 칭찬처럼 들려서 더 아팠다. 시댁도 든든하고. 며느리는 웃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말. 근데 아버지 없는 집안이라며?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그래도 혼자 키운 집안은 알짜지 뭐. 그 말에 며느리는 웃어야 할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지 몰랐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이거였다.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힘들지? 그 말엔요.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얼마나 참고 사는지는 없고 그냥 제가 아래라는 확인만 있었어요. 그 애는 그 자리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님. 며느리는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님 부끄러워한 거 아니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알아. 내가 부끄러워한 건 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시선이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전화기를 들었다. 이제 더는 이 아이 혼자 울게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화기를 들었지만 바로 누르지는 못했다. 번호는 손에 익어 있었다. 외운 적 없는데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다. 괜히 이를 키우지 마라. 익숙한 목소리가 올라왔다. 그 말 덕분에 나는 오래 버텼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울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린 뒤 연결됐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다. 나야. 짧은 말. 그 말 하나에 수십 년이 실렸다. 누구세요? 모른 척하지 마. 잠깐의 침묵. 어머니. 그래. 그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오늘 동창회 있었지. 그의 숨이 멎었다. 아니요. 내 이름이 거기 있었다. 급히 변명하려는 기색. 제가 한 말은 그게 문제다. 나는 끊었다. 내 이름 옆에서 그 말들이 나왔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 없는 집안, 혼자 키운 집안. 말을 꺼낼수록 가슴이 갈라졌다. 그래도 알짜다까지 그는 말이 없었다.
그 말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냐. 사람을 집안으로 만들고 아래로 내려보게 한다. 그가 낮게 말했다. 어머니 그런 생각은 생각 안 해도 된다. 생각 없이 던진 말이 더 깊이 찌른다. 잠시 멈췄다. 내 아버지 기억하냐? 기억합니다. 그 뒤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기억해야지. 대답이 없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울면 그 사람들이 이긴 것 같아서 그의 숨이 거칠어졌다. 죄송합니다. 사과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어머니, 내가 피해서 살았던 얼굴을 직접 봐. 잠시 뒤 그는 말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번호를 눌렀다. 이번엔 여자였다. 여보세요? 나야. 누구세요? 정순이. 긴 침묵. 너 살아있었어? 살아있었지. 왜 전화했어? 내 며느리가 울었다. 그녀는 말을 잃었다. 그 울음의 절반은 너희 때문이다. 그건 오래전 일이야. 사람들은 아직 거기 서 있다. 내일 나랑 같이 가. 어디를? 그 자리로. 침묵 끝에 그녀가 말했다. 아직도 못 벗어났구나. 못 벗어난 게 아니라 이제 끝내려는 거야. 전화를 끊자 현관문이 열렸다. 엄마. 아들이었다. 내일 손님 온다. 누구? 내가 외면하고 살았던 사람들.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내 아내가 울었다. 나는 말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 아침이 왔지만 집안은 여전히 무거웠다. 며느리는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다. 국을 데우는 소리가 잔잔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눈이 피곤해 보였다. 잠은 좀 잤니? 네. 너무 빠른 대답이었다. 식탁에는 말이 없었다. 아들은 밥만 보며 앉아 있었다. 엄마.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제 말한 손님. 오늘 오는 거야? 그래. 누군데? 오면 안다. 아들은 더 묻지 않았다. 아들이 나가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나를 바라봤다. 어머님, 제가 괜히 말씀드린 건 아닐까요? 아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준비된 말이 입 밖으로 나온 것뿐이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며느리의 어깨가 움찔했다. 제가 나가볼게요. 아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나간다. 문을 열자 어젯밤 전화 속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을 입었지만 눈은 바닥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 나는 그를 잠시 바라봤다.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그는 소파 끝에 앉았다. 몸이 굳어 있었다. 며느리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나는 그들 앞에 서서 말했다. 이 사람은. 나는 남자를 가리켰다. 내 남편이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서 처음 우리 집에 온 사람이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다. 네. 그리고 나는 말을 이었다. 내가 어제 들은 말들. 나는 그를 바라봤다. 이 사람의 선택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지금은 내 차례가 아니다. 나는 며느리를 보며 물었다. 어제 제일 아팠던 말이 뭐였니? 힘들지? 라는 말이요. 그 말에 공기가 달라졌다. 그 말은 나는 말했다. 걱정이 아니다. 사람을 아래에 두고 자기 자리를 확인하는 말이다. 그는 숨을 삼켰다. 너. 내가 그를 불렀다. 내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냐?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엄마니까. 그 말로 사람들은 다 편해졌다.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온 거다. 사과하라고 부른 게 아니다. 증명해.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며느리 앞에 섰다. 저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며느리의 숨이 멎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제 누군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딩동. 문을 열자 어젯밤 전화 속 여자가 서 있었다. 정순아, 들어와. 나는 말했다. 이제 다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다. 그 여자가 들어오자 며느리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 사람은, 나는 낮게 말했다. 내가 가장 오래 믿었고 가장 오래 침묵했던 사람이다. 그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어제 동창회에 있던 사람들. 그녀가 말했다. 그 사람들 중 절반은 내가 불렀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왜요? 그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대신 말했다. 사람은 자기 상처를 아는 사람 앞에서 가장 잔인해진다. 나는 거실을 둘러봤다. 이제 숨길 수 있는 이야기는 끝났다. 거실은 조용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들은 현관 쪽에 서 있었다. 출근했다가 다시 돌아온 얼굴이었다. 엄마. 아들이 불렀다. 조금만 더 들어. 나는 짧게 말했다. 나는 그 여자를 바라봤다. 너는 왜 어제 그 사람들을 불렀지? 연락이 닿아서. 연락이 닿았다고 다 불러야 하는 건 아니다. 나는 낮게 말했다. 너는 늘 쉽게 부르는 쪽이었다. 그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땐 다들 그렇게 살았어.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편하게 쓸 수 있었지.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어릴 때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장례 치르고 집 정리하고 빚값 풀어 다닐 때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때 사람들이 나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뭔지 아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도 내가 엄마니까. 나는 그 말을 또렷하게 말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다. 입을 닫으라는 말이다. 며느리는 숨을 들이켰다. 엄마면 참아야 하고, 엄마면 버텨야 하고, 엄마면 말하지 말아야 했다.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너도 그렇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배웠지. 나는 다시 그 여자를 봤다. 내가 공장에서 쓰러졌을 때 아들의 눈이 커졌다. 그때 내가 한 말 기억하냐? 그 여자는 고개를 더 숙였다. 괜히 말 꺼내지 마. 내가 참으면 지나가.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서 참았다. 너를 키워야 했으니까.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근데 나는 말을 이었다. 그 침묵이 어제 내 아내를 울렸다. 거실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미안해. 그 여자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는 사람을 고정시켰다. 저 여자는 말 안 한다. 저 집안은 눌러도 된다. 그 여자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때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어제 한 번은 말하고 싶었어요. 모두가 며느리를 봤다. 그 집안 제가 선택한 거예요라고. 아들의 눈이 흔들렸다. 근데 어머님이 더 상처받을까봐 말하지 못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오늘은 말할 거다. 며느리는 나를 똑바로 봤다. 저는 어머님을 부끄러워한 적 없어요.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괜찮다고 말해준 어른이에요.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미안해. 그 말은 짧았지만 가벼운 말은 아니었다. 나는
이 집이 자랑스럽다. 엄마가 만든 집이야. 나는 숨을 내쉬었다. 이제 나는 거실을 둘러봤다.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다. 그 여자가 물었다. 뭐를? 오늘 저녁. 나는 그녀를 똑바로 봤다. 내가 불러 모았던 그 사람들. 다시 불러. 아들이 말했다. 엄마, 설마.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우리가 간다. 며느리는 숨을 삼켰다. 어머님, 괜찮다. 나는 말했다. 이번엔 내가 혼자가 아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고 누구도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다. 며느리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불빛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숨을 고르는 게 보였다. 어머님, 며느리가 말했다. 가서 또 말 못하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 못해도 된다. 며느리가 나를 봤다. 오늘은 이기려고 가는 자리가 아니다. 차가 식당 앞에 멈췄다. 어제 며느리가 혼자 나왔던 곳이었다. 문을 열자 웃음소리가 먼저 나왔다. 여전히 크고 여전히 가벼운 웃음이었다. 우리가 들어서자 그 여자가 우리를 봤다. 왔네. 그리고 일부러 크게 말했다. 어제 말했던 시어머니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 테이블 위 공기가 바뀌었다. 웃음이 멈췄고 젓가락이 멈췄고 시선이 한꺼번에 나에게로 모였다.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먼저 인사하지도 않았다. 그냥 자리에 앉았다. 내 왼쪽엔 며느리, 오른쪽엔 아들이 앉았다. 그 배치만으로 사람들은 이미 불편해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형식적인 인사가 늦게 나왔다. 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나는 잔을 들지 않았다. 음식에도 손대지 않았다. 그저 테이블을 한번 훑었다. 어제 며느리를 울렸던 얼굴들. 그 얼굴들엔 익숙한 표정이 있었다. 그럴 뜻은 아니었다. 괜히 예민하다. 지나간 일이다. 어머님. 누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나는 그 여자를 바라봤다. 그런 뜻이 아니면.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어떤 뜻이었을까요? 여자는 웃으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냥 친해서. 친하면. 나는 말했다. 사람을 더 함부로 대해도 되나요? 테이블 위가 조용해졌다. 다른 사람이 말했다. 그래도 어머님, 지금은 잘 살고 계시잖아요. 또 그 말이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잘 산다는 기준이 뭔가요? 대답이 없었다. 집이요? 돈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낮게 말했다. 사람 대접을 받고 싶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때 며느리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나는 일부러 며느리를 보지 않았다. 며느리는 천천히 일어섰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며느리에게로 향했다. 어제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또렷하게 나왔다. 제가 말을 하면 제가 더 작아질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 얼굴이 흔들렸다. 근데 오늘은 압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다. 작아진 건 제가 아니라. 잠시 멈췄다. 사람을 집안으로 재는 시선이라는 걸요. 그 말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다. 제 시어머니는요. 며느리는 나를 봤다. 저한테 처음으로 너는 충분하다고 말해준 어른입니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는 말했다. 이 집안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도. 그는 짧게 말했다. 우리 집안 부끄러운 적 없습니다. 엄마가 혼자 키웠고 엄마가 지켜낸 집입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오늘 이 자리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사과를 받으러 만든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봤다. 사과를 받으면 제가 편해질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나는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했던 말을 여러분 앞에 놓고 싶었습니다. 나는 테이블을 둘러봤다. 사람은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상처 줄 권리보다 침묵할 의무가 더 큽니다. 그 말이 끝나자 테이블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아무도 웃지 못했고 아무도 변명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가장 큰 대답이었다. 우리는 자리를 떠났다. 식당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며느리는 한동안 서 있었다. 어머님. 응. 지금 심장이 너무 뛰어요. 정상이다. 나는 말했다. 살아있다는 거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그 애는 잠시 말을 고르다 말했다. 처음으로 제가 저를 지킨 것 같아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그래. 아들이 말했다. 엄마, 이제 우리 그 사람들 말 안 듣고 살자. 그 말은 약속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삼키지 않았다. 말수가 늘어서가 아니라 필요한 말만 남겼기 때문이었다. 아들은 퇴근 후 괜히 거실에 오래 머물렀다. TV를 보다가도 나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말을 고르곤 했다. 당신 괜찮아? 아들이 며느리에게 물었다. 응. 며느리는 짧게 대답했다.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서. 괜찮아. 아들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아들은 나를 찾았다. 불도 켜지지 않은 거실에서 나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엄마. 응.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어.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웃고 넘겼을 말이었는데 아들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오늘은 웃을 수가 없더라. 나는 그제야 아들을 바라봤다. 그게 내가 바뀌었다는 거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날 일은 아니다. 나는 말했다. 근데 지금처럼 피하지 않으면 된다. 며칠 뒤 전화가 왔다. 그 여자였다. 정순아. 왜?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괜히 일을 키웠다고.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근데? 집에 가서 딸한테 전화했어. 나는 숨을 고르며 들었다. 너한테 내가 그런 말해서 미안하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하더라. 나는 낮게 말했다. 아픈 건 늦게라도 느끼는 게 낫다. 그녀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나도 사과하고 싶다. 사과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내가 바뀌면 된다. 전화는 그렇게 끝났다. 그날 밤 나는 며느리 방 앞에 섰다. 어머님, 내일 시간 있니? 네. 시장 같이 가자. 다음 날 우리는 시장에 갔다. 사람들 목소리가 컸고 삶은 여전히 바빴다. 어머님, 며느리가 말했다. 아직도 손이 떨려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떨리면 떨려. 그 떨림이 너를 지켜준다. 나는 작은 거울 하나를 집어 며느리에게 건넸다. 봐. 제가 보여요.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 말 말고 내 얼굴을 봐.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어머님. 동창회 자리에서 눈을 피하던 여자였다. 그땐 미안했어요. 나는 잠시 그녀를 보다가 말했다. 다음엔 하지 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며느리를 봤다. 미안해.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괜찮아요. 그리고 덧붙였다. 근데 없던 일은 아니에요. 다음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말했다. 엄마, 왜? 이제 엄마 얘기 숨기지 않을게. 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젊은 내 얼굴, 아기였던 아들, 작은 집 앞에서 찍은 사진. 사진을 덮으며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났다. 누군가를 이겨서가 아니라 나를 다시 찾았기 때문에 끝난 거였다. 며느리가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어머님, 응, 어머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나처럼 살지 마. 며느리가 놀라 나를 봤다. 너는?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보다 더 편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버틴 시간이 의미가 있다. 며느리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람이 사람을 재는 세상에서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말했다. 우리는 우리 편이면 된다.